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최근에 가장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시장은 어쨌든 반도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가든 안 가든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빠지면 사실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강세 흐름을 우리 시장을 항상 정확히 보시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3월 17일부터 해서 3월 20일까지 보면 흐름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고 3월 20일 날은 800만 주 이상 샀고 이게 합치면은 거의 한 뭐 2천만 주 가까이를 샀거든요. 네. 2천만 주 넘게까지 샀는데 그 얘기는 이제 5만 4천 원 부분이면 좀 부담 5만 5천 원 뭐 그 부분이면 부담 없는 자리라고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반도체에 대한 호소식 좋은 소식들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들이 계속 좀 들려왔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올라왔고요. 또 한참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못 올라갈 때 언제가 바닥일 거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지난번에 49,900원이 바닥일 것 같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신은 없다. 근데 49,900원 찍은 날 네. 보시면 아무도 체크를 해서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상 삼성전자 바닥을 네. 외국인 지분이 50% 밑으로 빠지면 거의 바닥권까지 다 왔다라고 음. 보는데 지금 그래서 다시 50% 이상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도 최근에는 또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투 트랙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제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반도체 얘기야 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텐데 일단은 주식을 투자하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예. 세우고 봐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나 회복될 거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뭐 겨울 온다고 막 네.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러다가 겨울로 다 팔았나 봐 이제. 예, 갑자기 이제 디램이 살아나고 있다는 식으로 또 그러게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멘트도 굉장히 좀 중요했고 그게 외국인들한테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네. 지금 이번에 이제 GTC 2025에서 젠슨왕 연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젠슨왕 CEO가 한 얘기는 또 뻔한 소리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시장 후배들이나 이제 참여자들이나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기대가 크면 굉장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젠슨왕 CEO가 지난번에 이제 CES 2025에 나와서도 사실은 별로 좋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냥 자기 그 뭐 컴퓨터 자랑하고 앞으로 뭐 루빈 나올 거고 뭐 나올 네. 거고 이제 이런 얘기했죠. 아니 젠스랑이나 뭐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그죠. 과거처럼 그렇죠. 뭐 7%, 70%, 60% 이익률을 어떻게 내겠으며 경쟁자도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약간은 이제 그게 당연한 시장이고 그러니까요. 젠스랑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독보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에이직 반도체가 유행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HBM4를 이제 SK하이닉스가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죠. 그래서 샘플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양산 곧 임박됐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AI 반도체 쪽이 강한 HBM 라인과 그 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 소부장들이 그렇죠. 다 같이 올라오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오고 소재지도 올라오고. 네, 소재지도 올라오고 지금 한솔 케미칼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Q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또 상승세로 전환됐는데 원인은 사실은 수요의 증가는 아니고 아직 그래요? 뭐 네. 어쨌든 뭐 중국의 이구환신이라 갖고 수요의 증가 쪽으로 해석 좀 하잖아요. 그건 이제 기대죠. 예. 아직은 기대감이고 예. 이제 수요 증가 기대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현물가가 올라간 거는 일부 기업에서 DDR5 1B 공정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주로 하고 있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서 일부 기업이 생산 차질이 나왔다. 그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급이 약간 차질이 생기면서 네.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게 삼성인지 아니면 하이닉스인지 마이크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아마 마이크론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지금 윈도우 1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 아니에요? 윈도우 11, 네. 윈도우 11을 네.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PC를 만드는 회사들이 PC랑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AI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예,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소캠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캠이라는 것이 기존에 그럼 삼성이 준비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진화된 소캠을 가자라고 이제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부분들을 SK하이닉스가 샘플을 보여주면서 어제는 또 소캠 관련주들이 막 19일 날은 올라갔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새로운 AI PC와 AI 휴대폰에 대한 수요, 그럼 그 교체 수요들이 일어날 시기가 충분히 됐다. 그다음에 기존에 저도 이제 휴대폰을 코로나 시기에 사서 아직 안 바꿨습니다. 예. 올해 바꿀까 내년에 바꿀까 계속 고민 중인데. 뭘로 바꿀 건데요? 폴더블? 저는 폴더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예, 그냥 저는 아마 뭐 삼성폰으로 바꿀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근데 최신형을 사죠.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이제 새 나가지만 사실 폼팩터에는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결국은 예. 이제 새로운 기능, 펑션, AI 뭐 이런 기능이 업그레이드잖아요, 그죠? 저 기능이 네. 업그레이드고 또 하나가 이제 교체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시기가 됐다. 예.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사셨던 분들이 이제 네. 참다 미루고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화면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디스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구안신하면서 뭐 60조 원 정도를 뭐 시장에 풀겠다. 일반 개인들한테 소비 쿠폰식으로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소비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소비 회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중국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만큼의 소비는 아니지만 워낙 그때 침체돼 있던 거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같이 반영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지금 좋은 레거시 쪽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최근에 6만 원, 그러니까 3월 20일 기준으로 6만 원을 돌파했는데 6만 원 찍었네 이제. 예, 드디어 6만 전자가 됐다. 그러게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번에 뭐 주총에서 이제 뭐 대표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 좋아진다는 얘기하죠. 조만간에 우리 HBM도 납품할 거고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성의 로드맵을 보면 HBM4에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HBM4는 아마 내년 정도에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의 시간 차이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차이 이상은 벌어져 있다. HBM4도. 그런 부분은 그러면 성능으로 뭔가를 해내든가 아니면 파운드리를 뭔가를 자기들이 베이직 다이를 잘 만들든가 이런 이제 로드맵이 좀 정확히 나와야 될 텐데 그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PBR 한 1배 밑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 부담은 별로 없다. 레거시만 회복돼도 삼성전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에 대한 회복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잊혀졌던 그 종목들, 그렇죠. 주성 예, 엔진, 주성 뭐 이런 거부터. 엔지니어링, 뭐 원익 예, 그룹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찐 삼성 라인에 있었던 그런 이제 레거시 장비 회사들이 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금 HBM4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뭐 3분기 내 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일부 장비 업체들을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4를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일시 공정을 지금 쓰고 있고 DDR5의 일시 공정에서 최첨단 공정을 쓰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또 지금 HBM을 만드는데 패키징도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검사가 그러면 HBM4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부 기업들한테 지금 샘플을 받고 있죠. 나 HBM4 할 텐데 검사 장비들 너 납품하는 애들 이렇게 와서 좀 내봐.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DI라든지 뭐 유니테스트 같은 버닌 테스트 장비 하는 회사들 또 일본 회사들까지 같이 이제 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그러면 HBM4에서 지금 본딩 장비로 유명한 한미 반도체 네. 지금 하나비전과의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장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비전은 물론 이제 처음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 일부 그 장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장비가 MS가 얼마큼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HBM4에 또 도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Q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예전에 100개를 납품하던 게 200개를 납품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20개 납품하는 예를 들면 뭐 하나비전이 지금은 이제 되게 새로워 보이고 약간 섹시해 네, 보여서 네.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2만 원을 찍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9만 원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다시 12만 원을 뚫고 갈 수 있느냐 여부는 뭐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의 납품 물량이 워낙 또 많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잡히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숫자를 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당분간은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 HBM도 보셔야 되고 레거시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네. 잊혀졌던 종목들도 뭐 유진테크 같은 그렇죠. 기업이라든지 뭐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DI, 뭐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좋아하는데 아직 저는 그래도 HBM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흐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도 HBM 관련돼서 뭔가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특히 장비주들은 두 개가 다 겹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HBM만 하는 회사는 없고요. 대부분 원래 기존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만들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와 공정이 하이닉스가 공정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래 만드는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납품 매입 안 하잖아요. 기존에 만드는 업체들한테 이거 만들 수 있어?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갖고 와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또 한 5, 6개월 테스트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적절한 장비들을 초이스를 하겠죠. 네. 아니면 둘 다 좋으면 뭐 나눠서 발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바뀐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월 달까지 한 3월 말 4월 달 한 두 달은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반도체의 좀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뀔 때 초기에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바닥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 따라 들어가야 사실은 좀 안전하고 좀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번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참여한다는 것 때문에 관심이 급증됐고 CES 2025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발언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 이런 발언 네.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쪽도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HBM4 시대보다는 HBM5, 6로 가게 되면 기판의 넓이가 되게 넓어져야 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자기가 인터포 그러니까 유리 기판 중에서 인터포저 시장을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포저가 뭐예요? 인터포저가 이제 HBM과 GPU로 연결할 때 쓰는 밑에 다이를 인터포저라고 예,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는데 음.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웨이퍼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유리 기판을 쓰는 게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두 개로 쓸 수 있는데 맨 밑에 기판도 유리 기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터포저도 유리 기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인터포저가 좀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 씨가 들고 나와서 휴대폰보다 좀 큰 이렇게 AI 칩을 보여주는데 그 자체 크기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제 먼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SKC가 양산을 하든 삼성에서 얘기가 나오든 당분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 아마 양산이 시작돼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반기에 그러면 또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기판은 지금 좀 잘 보시다가 조정이 좀 잘 나오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이제 비중을 담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테고 뭐 못 파셨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반도체 탑픽으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네. 뭐 그다음에 DI DN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네, 네. 예, 버닝 테스트 장비, 음. 테크윙도 굉장히 좋은데 테크윙은 한번 조금 더 뭐 같이 보셔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서는 필옵틱스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납품을 이미 한 이력이 있는 필옵틱스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레거시 쪽이 좋아지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항상 질문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이러면 사실 삼성전자 손드는 분들이 요즘 더 많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전략을 맞습니다. 말씀하셨고 그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또 하이닉스와 HBM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고 압축을 해주신 게 어쨌든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네. 검사 장비 쪽에서는 DI 그리고 기판 쪽에서는 필옵틱스. 네. 바이오하면 알테죠, 뭐 요즘 그죠? 네. 한 종목 딱 꼽으면 근데 그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시장에 계속 있어왔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핵심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어떨 때는 뭐 삼성바이오가 되고 그죠? 음. 또 뭐 있나요? 요즘 뭐 어쨌든 알테오젠이에요. 그전에 뭐 또 신약 개발하고 옛날에 한미약품 이런 거 사실 대장주였었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셀트리온도 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적이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좋은 뉴스와 함께 변동성도 함께 나오면서 상당히 좀 흔드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쳐다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24조까지 찍었다가 지금 오늘 이제 보니까 19조 8천억, 네, 20조 밑으로 네. 좀 내려왔는데 이것도 대단해요. 바이오주가 20조 간다는 게 우리 옛날 같으면 1조, 2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꿨어요. 우리 지금 포스코홀딩스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네. 포스코가 27조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CEO 분들이나 뭐 이제 오너라고 하시는 분들, 네. 대주주분들이 사실상 좀 박순재 대표보다 더 가난하지 않나? 그러게요. 예, 바이오텍이. 예. 그러고 보니까 삼성바이오는 72조네. 셀트리온 40조고 그죠? 예, 이미 맞습니다. 엄청 예, 커졌네요. 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말을 하지만 알테오젠이 진짜로 내년, 내후년 정도에 1조를 벌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40조 이상은 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나올 수밖에 네.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분들이 음. 알테오젠 주주분들이고 아마 회사 입장일 텐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최근에 좋은 소식을 내면서 바이오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3월 20일 기준으로 바이오가 또 한번 조정을 또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그러니까 3월 21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네. 아마 HLB 관련돼서 이제 결론이 좀 나올 거고요. 네.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는 뭐 몇 거고. 번에 좀 노이즈가 있었으니까 그죠? 예, 한번 또 뭐 절차상 하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리고 거기에 적용증 확대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HLB라고 보면, 근데 HLB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HLB가 좀 재밌는 게 그렇게 시총이 거의 한 10조를 돌파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열수까지 합치면 거의 지금도 한 10조는 될 겁니다. 네. 시가총액이. 근데 그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 한 명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근데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아스트라제네카랑 거의 2조 규모로 했는데 이게 그 계약 이게 보면 계약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머크와의 계약이 굉장히 큰 계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기존에 있던 키투르다라는 아주 글로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연간 한 40조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약에 SJ형만 갖다 붙이면 이거 그러면 50% 침투율만 나와도 20조는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유행한 약에 그러니까 검증된 약에 제형만 변경하는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3월 20일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IV를 이제 한번 정맥 주사를 지금 PR 주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효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결론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보면 예. 수치들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나빠지지만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똑같기만 해도 상관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똑같기만 해도 일단 주사 방식이 훨씬 편하니까 좋은 그렇습니다. 건데 예. 오히려 좋아진다. 예, 그래서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감론을박이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을 보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낯섭니다. 그렇죠. 낯선데 그거를 이제 일부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또 엄민영 애널이 경고를 좀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쪽은 잘 모르는 분들이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HLB 같은 경우도 루머 때문에 뭐 급락했다가 예. 또 다시 또 반등 나왔다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부가 좀 제대로 되셔야 된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기존의 할로자임과 머크와의 소송, 그 소송 때문에 알테오젠이 좀 피해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불식시켰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머리에 이제 총 맞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특허에 문제 있는 거를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그렇죠. 지금 계약금 규모랑 마일스톤 규모가 머크 거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약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건을 합쳐서 마일스톤까지 계약금 포함해서 합치면 지금 환율로 2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규모로 한마디로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강하게 걸어도 산다. 예. 근데 작년 연말에 잘 보시면 알테오젠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파마 5에서 6군데가 우리한테 MTA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검토 중이다. 그 물질 이전 계약이라는 게 MTA인데 이거를 그러면 알트비포가 지금 가장 핵심인 이 SJ형의 물질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안에 뭐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딱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두 건의 계약이 큰 계약이 나왔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아마 쓸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에다 쓴다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했으니까 면역 항암제가 아마 검색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마 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주로 이제 폐암이랑 뭐 유방암, 담도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쪽으로 이제 되면서 분위기가 전환될 걸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렇게 기술주를 하면서 그날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났을 때 뭐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같이 막 움직였죠. 예.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긴 결과 나왔고 그렇지. 딴 데 어디 있어? 야 다른 데 나올 때 어디야?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쫓아가면 대부분 빠집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도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진 않죠. 대부분 이제 뭐 약간 오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금리 부담도 사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연준도 올해 뭐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낮추겠다라는 기조는 안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반기에 학회가 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회들 보면 지금 암학회들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이제 폐암학회 유럽 폐암학회가
27일부터 이제 열리죠. 27일부터 열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뒤로 이제 AACR이라서 뭐 그 미국 아마케 뭐 이런 것도 열리고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계속 지금 열립니다. 미국 아마케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고요. 5월 7일부터 또 10일은 또 유럽 가나마케가 열리고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6월 3일까지는 또 이제 미국 종양학회 뭐 이런 게 또 열립니다. 그래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죠. 그래서 상반기에 학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까지. 그래서 이 상반기에 계속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부분은 이벤트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첫 공을 쏘아 올린 게 올릭스였습니다. 올릭스가 계약한 상대방이 근데 이름 없는 제약사가 아니라 일라이 릴리와 계약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텐데 그 올릭스와 계약을 대사 질환 관련돼서 메쉬 관련된 치료제로 기술 수출을 했고요. 한 7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근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계약이죠. 근데 이분도 여기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조만간에 또 계약 체결할 거야. 사실 근데 대표이사가 그렇게 그렇죠. 너무 뭐 가볍게 앞서가면 그죠. 예, 네. 네. 물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 같은 이제 증권쟁이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물론 이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나올 수는 있는데 ABL 바이오도 사실은 뭐 IR에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작년에 안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기업이 원하는 거와 시장이 보는 거와 그다음에 그 기술을 살려고 하는 입장은 서로 다 다르다.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가까이 되는 이유가 이 약속들이 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는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유한양행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얀센의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지금 병용을 했죠. 병용으로 폐암 치료, 비소세포 폐암 네. 환자들한테 임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타그리소 대비 25%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유한양행도 3월 20일 기준으로 많이 흔들었습니다. 네. 많이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죠. 유한양행은.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타그리소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갖고 있는 폐암 치료제 시장을 얼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타그리소보다 좋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이쪽 걸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한양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영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얀센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유한양행도 지금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유한양행이 굉장히 저는 뭐 좋아하는 회사긴 하지만 이제 회사의 이제 그 가치라든지 뭐 이제 그 여기가 사실은 대주주 오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사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긴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긴 한데 예전에 한번 그 허가 나고 16만 원대를 갔다가 13만 원대에서 12만 원 갔다가 13만 원 갔다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을 뚫으면 아마 좀 더 가벼워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0조입니다. 그럼 10조면 되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열티로만 만약에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닥게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벌게 되면 또 유한양이 지금 매출이 2조를 돌파한 회사거든요. 그럼 앞으로 파이프라인까지 보면 그닥 비싸진 않다. 알테오젠이랑 비교하면 또 싸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보면 유한양행도 제약사 중에는 유일하게 아마 좀 치고 나가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스코텍보다는 유한양행이 좀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스코텍은 좀 개발사여서 그렇지, 로열티를 네. 받긴 할 텐데 문제는 오스코텍은 다음 모델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네. 눈에 띄게 뭔가 너희가 로열티를 받는 건 알겠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게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은 오스코텍 같은 기업을 여러 개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 GI 이노베이션이랑 하고 있는 면역 관련된 치료제도 이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유한양행이 GI 이노베이션의 기술을 오스코텍과 비슷한 형태로 사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유가 그게 지금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최근에 뭐 리가캠 바이오도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리가캠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네. 그다음에 폐암 치료제로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 2조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올해 이렇게 뭐 우리 박사님도 오래 보셨지만 네. 저도 이제 증권사에서 오래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그러게요. 갑자기 2조가 됐죠. 예, 근데 이게 상장한 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뭘 하느냐 뭐 이 정도만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타그리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렉나자라든지 기존의 폐암 치료제들이 지금 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로노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뭐 이 약을 써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뭐 아니면 도죠. 신약이 되냐 안 되냐는 사실은 조금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게 오로와 나싱으로 가는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플랫폼 갖고 있는 뭐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좀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GI 이노베이션 같이 좀 소형주들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너무 지금 알테오젠과 이런 거 맨날 하던 얘기만 계속했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도 좀 있으면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좀 조용해요, 비만 치료제. 요즘에 좀 조용하죠. 네네. 뭐 주식이 거의 채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채권처럼 움직이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펩트론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9만 원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일라이릴리 젯바운드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젯바운드를 막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출시가 5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라이릴리가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랑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 펩트론과 기술평가 계약을 맺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출시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또 펩트론에 대한 관심이 또 몰리겠죠. 그리고 또 D&D 파마텍이라고 해서 경구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놓치지 말고 좀 이렇게 관심 정보에 넣어놓으셨다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아니면 뭐 펩트론은 좀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네. 뭐 D&D 파마텍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좀 한 카테고리로 좀 묶어놓고 보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종목은 많은데 그 중에 뭘 봐야 되냐? 근데 대장은 펩트론입니다. 그리고 또 비만 하나가 중에서는. 네 그리고 경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D&D 파마텍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종목을 되게 나열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제약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알테오젠이 저는 가장 탑픽이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펩트론을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아마 결과가 내년 한 1, 2월 전에는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에 체결했을 때 한 13개월 걸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펩트론은 여전히 지금은 이게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더 진짜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여러 대외적인 환경도 작용을 하고 신약도 작용을 하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뭐 새로운 신종 코로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잠깐 막 키트가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죠? 네, 뭐 그
다시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또 지나갔어요, 그죠? 네. 조용합니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정말 안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CMO 쪽도 하시면 되고, 그죠? 그쵸. 네. 예, 요즘은 이제 바이오텍에서의 신약, 그것도 신약이 아니라 기술 이전 이런 네. 쪽이 계속 이제 알테오젠은 뭐 얘기하신 지 오래돼. 알테오젠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거의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알테오젠으로 데뷔를 하신 분인데 예, 제가 한 5만 원대부터 추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여전히 또 알테오젠은 그런 음. 그 가능성들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고, 그죠? 예. 네, 네. 뭐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예. 2차 전지는 사실 뭐 핫하진 않은데, 그죠? 네. 핫하진 않고 뭔가 좀 해결돼야 될 게 여기도 많은 집안인데 최근에 뭐 뉴스들이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꽤 큰 수주를 받았고, 그죠? 네. 수주. 예. 닛산 쪽에서 예, SDI는 또 뭐 유증한다 그래가지고 뭐 출렁임 바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섹터 네.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다. 네, 일단 물론 이제 여전히 트럼프발 악재가 좀 상존하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보면 네. IRA 법안을 건드리려면 의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다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만 네. 하죠. 네. 행정명령하고, 예. 그죠? 왜냐하면 의회를 동원하려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엄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갈 의원들도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주에 2차 전지 공장이 있고 그렇죠. 뭐 이런데 이거를 내가 반대하고 뭐 이거 보조금 못 주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밀어놓고 있는 그래서 관세 전쟁에 지금 좀 올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밀어놓다 보니까 언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또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해 뭐 대표적인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연간 전망치를 보면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전망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뭐 PNT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네. 포스코 DX가 한동안 라인을 많이 깔았는데 음,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럼 투자가 잘 되고 있었네라는 이제 반증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필에너지라든지 프로픽스의 자회사 중에 이제 필에너지라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올라온 건 또 사륙파에 관련된 이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사륙파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양산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납품이 되는 장비들이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큰 화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만큼 지금 잘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3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예, 바닥이 30만 원이었거든요 항상. 근데 공모가가 3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로는 안 빼려고 하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LG엔솔은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나빠지면 그냥 다 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LG엔솔이 좋아지면 업황이 살아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물론 포드라든지 GM 이런 나라 회사들이 GM은 잘 하고 있는데 포드는 지금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포드랑 엮여 있는 SK이노베이션,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SK온은 아마 현대차 그룹이 없었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뭐 할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닛산이 한 15종 정도 신규 전기차 라인업을 키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 장기 계약으로 지금 체결을 했죠. SK온이랑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팡팡 튀었겠지만. 예, 지금은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데 유럽에 대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 전기차가 작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보조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보조금을 국가별로 주던 거를 이제
EU 연합 전체 차원에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면에 중국한테는 배터리를 거기서 달고 오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라. 그러면 유럽에서 만들면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도 생각보다 유럽 시장에서 막아주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 시장에 좀 미국에 좀 너무 올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높고 여전히 한 70% 가까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좀 더 나오면 특히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정이 돼서 돈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건식 공정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건식 공정 들어가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 건식 공정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낸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쪽에서 제일 먼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그 건식 공정을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공정이 그냥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봅니다. 단순화된다는 거죠. 예. 그럼 비용의 절감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그 전구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네. 전구체는 이제 한마디로 금속 알갱이죠. 예. 이거 알갱이에다가 리튬이랑 이런 걸로 그다음에 전해질을 섞어서 이제 막 이제 이게 양극재를 만들 때 약간 이렇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액체 상태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잘 안 섞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믹싱 장비라는 네. 걸 써서 이제 잘 섞어줍니다. 음. 근데 믹싱 장비 만드는 회사들 보면 윤성 FNG라는 회사, FNG, 네. FNC인가? FNC 이런 종목들 보면 그게 FNC가 그 F가 푸드입니다. 원래 그 음식 관련된 기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반죽기기 만들듯이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믹싱을 시켜서 그거를 만약에 양극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에 도포를 하죠.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쩍 붙인 다음에 그렇죠. 예. 이걸 또 건조시켜야 됩니다. 과정이 많네, 그죠? 그러니까 적셔서 섞어서 예. 뭐 말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죠. 뭐 드라이룸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적시는 과정이 없어지면 그냥 가루를 그대로 압착시켜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LG 엔솔은 그러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부분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우월한 위치에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뭐 보완 지금 양산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 그런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걸로 예측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턴어라운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 네. 박사님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야지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빠지면 우리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도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또 좋아져야 되죠. 코스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달리고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된다.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중국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만드는 양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 중국의 공세를 막아만 준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는 이제 조금 사셔야 된다. 지난달부터 제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죠, 그렇죠? 네. 있는 분들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있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사실은 주가는 더 올라가면서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주주분들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투자 전략은 저는 한 10% 내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좋아지는 게 보일 때 한 20%까지 늘리는 전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그 제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 이차 전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33만에 사가지고 36만 원, 40만 원에 파는 걸로 만족을 못하죠. 사람들이 그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네. 에코프로 BM 같은, 뭐 금양 같은, 네. 엠캠 같은, 그죠? 네. 이런 종목을 네.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시면 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 그건 이제 업황이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그렇죠.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음. 오히려 바닥권에서 좀 무거운 종목을 조금 담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는 네. 무슨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었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한 10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건 그 전에 하락했던 부분 전에 한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만 원 딱 돌파하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 아직은 수급이 좀 확 살아나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공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업체가 있을 거고 셀업체는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DI, 삼성 SDI, 그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 세 개가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세 개 중에 뭘 살까 고민하면 고민을 아무도 안 합니다. 주식쟁이들은 그냥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유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매출의 전환 상승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보여줄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고요. 근데 재미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갈 때 탄력 받을 때는 굉장히 셌지만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연말 정도까지 한 2년 보시고 한 50만 원 네. 목표가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좀 자금이 크신 분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좀 편하고 그다음에 일단 조금 대형주인데 그래도 조금 좀 더 탄력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사셔야죠. 예, 그 양극재죠, 그죠? 예, 포스코 홀딩스를 사셔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 보니까 오늘 뭐 일본제철 지분도 팔고 이제 네. 비전략 자산들을 이제 매각해서 현금을 좀 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좀 뛰었죠. 네. 뛰었는데 이제 바닥 탈출의 신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양극재 업체들 중에는 그러면 이제 셀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시면 되고 그러면 양극재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살 거냐, 뭐 포스코 퓨처엠을 살 거냐, 에코프로 BM을 살 거냐, LNF를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네.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럼 저보고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 뭘 살까? 네. LNF를 골랐습니다. 저는 예전에부터 에코프로 BM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에코프로 BM을 후보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SDI랑 SK랑 거래를 합니다. LG와 거래를 안 하죠. 그러면 LG가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어서 좋은데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거기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회복될 때 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특정 회사들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NF는 왜 좋냐? 기본적으로 LG랑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LG랑 관련이 있죠. 네. 네, 그래서 L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LNF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사를 지금 다변화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예전엔 너무 LG에만 네. 해서 그럼 내재화시키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좀 저평가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LNF가 지금 주가가 어떠냐면 거의 뭐 사상 최저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7만 원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7만 100원을 찍었는데 주가가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거를 7만 원 밑에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이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서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는 그럼 뭐 살까? 네. 장비.
그 장비가 되게 많은데 저기 대표적인 게 뭐 PNT. PNT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PNT보다 저는 오히려 포스코 DX를 사시는 게 맞다. 포스코 DX를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장비는 뭐 그게 노칭 장비니 무슨 뭐 스태킹 장비니 이런 장비들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공정 전반적인 거를 하는 DX를 사시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D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갖고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이죠. 이제 피지컬 AI, 네. 아이작심인가 거기 그걸 채택해서 엔비디아 걸 한마디로 그걸 소프트웨어 그거와 사와서 공장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포스코 DX가 예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공장, 음극재 공장 이런 것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관련해서 토탈로 이걸 관리하는 건 DX가 하고 있고 그래서 DX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보시면 부러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벌지 못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벌었다. DX를 지금 자리에서 사 보시는 거는 다른 장비주보다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탄력이 더 좋습니다, DX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장비주를 PNT를 사시는 것보다 오히려 DX를 네. 사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대형주 단위면서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 단에서의 어떤 그 바닥권에서의 그 정상화 이걸 노릴 타이밍이죠 지금 그죠? 옛날처럼 맞습니다. N땡, 금땡, 리튬 땡땡 이런 거 지금 그 꿈꾸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리튬 땡땡 네. 땡땡 리튬이죠. 네, 네. 땡땡 리튬, 네, 네, 네. 땡 땡양 뭐 이런 회사들 예. 네, 그런 회사들은 아마 조만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전부터 그걸 물어보면 저는 네. 작가들한테 대답 안 한다고 이거 빼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구라가 심하면 그러니까 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사실은 나팔 불면서 뭐 할 이유도 없고 그죠? 괜히 욕 먹으면서 그죠? 예. 네, 언급 안 하는 정도인데 지나고 나면 사실은 제자리로 다 오죠. 뭐 문제가 생기거나 거품이 그냥 기대감이 완전히 잊혀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먼캠도 제가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를 때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헷갈릴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탈이 나도 덜 나고 예, 그 다음에 수익이 나도 제대로 수익이 나죠. 물론 이제 그런 말씀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투자자들 만나본 결과 물려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네, 물려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죠. 예, 근데 올라가면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한 200% 이상 수익이 나시면 예. 그런 거 고민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10% 20% 먹었을 때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겨주는 종목들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내가 한 2배는 네.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꼰대 같은 얘기 그만들 하시고요. 그만하시고 그죠? 그렇지. 예, 우리 어쨌든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됐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예, 좀 일단 올라갈 것만 얘기해 줘.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는 또 해봐야 별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약이 안 되고 스트레스 되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